예, 안녕하세요. 행복한입니다. 브렉시트 충격을 잊고 코스피 지수는 그 충격에서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해서 이번 주는 굉장히 좋은 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 생각과는 다르게 브렉시트 통과 후 굉장히 강한 하방으로 장이 흘러갈 줄 알았는데 월요일 보합을 빼놓고서는 굉장히 그냥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브렉시트에 대한 저의 예측에 대해서는 솔직히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월요일날 이제 저는 굉장히 많이 빠질 줄 알고 지수가 인버스로 해칭을 했는데 굉장히 상승 추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뿔싸 틀렸구나 해서 해칭한 거를 일부 수익을 거두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 관망을 해보니까 굉장히 시장 상황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일부 금액을 추가로 투입을 했고 그렇게 해서 브렉시트 이후에 한 2% 정도의 수익을 거둔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요번 2016년도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저의 수익률이거든요. 1월부터 7월 1일 한 12.2% 정도 돼요. 저는 목표 수익률이 1년에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목표 달성을 했다. 그냥 이자율보다 높으면 돼요. 저는 1년에. 그러니까 2%가 됐든 3%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은행 이자율보다 높으면 그걸로 다행이다. 저는 요번에 브렉시트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틀린 분석을 했고 실패했기 때문에 저는 좀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리스크가 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테마주 같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약간 좀 이제 급등락을 거듭하는 종목 같은 걸 선호하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좀 손실이 크니까. 근데 주식은 말이죠, 리스크가 없으면 수익도 없어요. 요번에 브렉시트 장에서 이제 공포 분위기였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브렉시트가 통과되면서 글로벌 충격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하락했어요. 근데 좀 배짱이 있고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브렉시트 하락장에서 굉장히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뒀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수익보다 안전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해칭을 했고 자금을 빼서 관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상승한 것보다는 그래도 비례하게 상승하긴 했지만 더 수익을 많이 거두진 못했어요. 만약에 요번 주같이 이렇게 시장 상황이 좋다면은 그 시장 상황에 비례해서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다. 굉장히 쫄았다. 쫄보였기 때문에 큰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굉장히 안전적인 포지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을 많이 거두지 못했다. 그렇지만 브렉시트 이후에 2%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면서 그래도 이제 목표 수익률을 거두었다. 저는 이 정도로 만족해요. 제가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20% 정도, 연평균 20% 정도였다고 해요. 보니까 30% 수익률을 거둔 해도 있고 10% 거둔 해도 있더라고요. 워렌 버핏이 한 20% 정도 수익을 거두더라고요. 근데 저는 워렌 버핏이 아니니까 10%로만 해도 만족해요. 올해는 그냥 이 정도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제 앞으로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될 텐데
하반기가 시작이 될 텐데, 저는 뭐 여유 있게 그냥 이대로만 꾸준하게 수익을 거두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초고수는 아니에요. 요번에 랭킹을 봤어요. 키움증권에서 내가 랭킹이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봤더니 제 랭킹이 정확하게 70위라더라고요. 탑 70위. 제가 70위에요. 70위. 이 수익률 가지고, 물론 뭐 전부 통틀어서 70위가 아니라 이제 오픈스탁이라고 해서 키움증권 들어가 보시면 오픈스탁이라고 해서 이제 그 수익률 탑 100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를 해요. 근데 제가 70위로 들어가요. 70위.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 정도 수익률 가지고 70위를 했으니 대부분의 80%, 제가 상위 20%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하위 80%는 그냥 거의 대부분 돈을 잃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0% 안에만 들어도 손해는 아니에요. 거의 그냥 본전치기야 보니까. 근데 하위 70%는 그냥 뭐 그냥 돈을 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그 70%의 그 돈을 잃은 사람들이 상위 30%의 밥줄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30%의 밥줄이 하위 70%의 돈이다. 그러니까 항상 먹고 먹히는 관계죠. 그러니까 저같이 목표 수익률이, 연평균 목표 수익률이 그냥 10%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주식 계좌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서도 그렇게 많은 손실을 입지 않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거의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락장에서는 그냥 여지없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꼭대기로 떨어지니까, 하락장에서. 그러니까 브렉시트 이후에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거의 회복했어요. 브렉시트 전 코스피 지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분위기 보면은 더 상승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분석한 결과 다 틀렸거든요. 브렉시트 통과 내용에서 그냥 급격하게 하락할 줄 알았는데 그냥 그 당일만 하락이 되고 큰 폭으로 떨어지고 회복을 굉장히 빠르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틀리고, 그리고 저는 그냥 앞으로 그냥 서서히 그냥 하락장이 유지되지 않을까, 보합이나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잘 나오는 거예요. 시장 상황이. 여기서도 좀 틀린 것 같아요. 하지만은 뭐 화요일 수요일 관망을 하고 자금을 투입해서 2%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었다. 그냥 평균보다 못한 수익률이죠. 이 수익률은. 코스피 지수가 한 3% 이상 올라갔던 것 같은데 지금. 그리고 뭐 코스닥은 뭐 5% 이상 상승했죠. 근데 2%는 이거 못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여기 보시면 이 브렉시트 날 이렇게 급격히 하락을 하고 급격히 회복을 하죠. 거의 그냥 브렉시트 전날까지 회복이 됐어요. 이건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은 더 상승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짐 로저스가 한 말 있더라고요. 주식은 남들이 따라가는 곳에 따라가면 안 된다. 이미 남들이 다 들어간 자리는 이미 그 단물이 다 빠진 상태다. 그래서 미리 미래 상황을 예측을 하고 남들한테 이목을 끄기 전에 앞서서 먼저 들어가라. 예측을 하란 거예요. 그러니까 짐 로저스가 하는 말이 하라 그러더라고요.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예측을 하라. 그리고 이제 미래로 가면 갈수록 세계화라고 하죠.
금융시장이 거의 그냥 전 세계가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어느 한 국가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퍼지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장이에요. 왜냐면 국가끼리 돈을 빌려주고 뭐 채권을 가지고 있고 뭐 금거래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어느 한 나라만 잘못돼도 그냥 그거 돈 빌려주고 못 받는 거예요. 국가가 국가 간의 거래를 하니까. 지금 보면은 굉장히 양적 완화라고 해서 돈을 막 엄청나게 씨빠지게 풀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금리 낮춰서. 근데 이렇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굉장히 충격이 크거든요. 이 빚이 많은 경우, 부채가 많은 경우, 게다가 이제 세계가 이제 거의 그냥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미국의 뭐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든지 뭐 금융위기 때 전 세계가 그냥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올해 수익률을 그냥 이미 상반기 때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더 상승했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로 만족을 합니다. 보시면 누적 손익금은 578만 원이죠. 많은 수익률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꾸준했다. 왜 꾸준했느냐? 나를 믿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믿지 말아라.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았어요. 항상 실패할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 생각을 했어요. 보통 개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 100% 오를 거야 하고 그냥 자금을 전부 몰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하면 그냥 거덜나는 거예요. 깡통 차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할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다. 꼴지만 않게. 그러니까 남들 다 돈 벌고 떼돈 벌고 뭐 저는 뭐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뭐 보면은 테마주하고 뭐 단타 해가지고 떼돈 번 사람들 보면 하락장에서 개깡통차 보니까 뭐 상승장에서는 2천만 원 벌었다 싶으면 하락장에서는 막 1억 골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면. 근데 요번 브렉시트 진짜 운이 좋아서 하루만 급락했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들 한 3, 4일 연속으로 한 1, 2%만 떨어졌죠? 그 사람들 진짜 개깡통이야. 한강물에 다이빙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수온이 따뜻하구나. 그냥 한강물에 그냥 처박혀가지고 그냥 물고기 밥 됐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운이 좋아서 하루만 빠졌으니까 그렇지. 근데 보통 저같이 이제 보수적이고 안전성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길게 가죠. 돈은 못 벌어요. 확실히 돈은 못 벌어. 그래서 저는 요번 브렉시트장 반성을 합니다. 다 틀렸어요. 아니 이렇게 제 생각과 까꾸로 가냐? 어떻게 이렇게 까꾸로 가? 까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거뒀다. 왜 그럴까? 나는 나를 믿지 않았다. 매번 틀렸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뭐 이걸로 뭐 이거 유튜브 동영상 올린다고 뭐 나한테 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 동영상 뭐 편집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나중에 들여다보면 이 새끼 이거 뭐 말하는 것보다 다 틀리네. 뭐 거꾸로 하면 돈 벌겠다. 거꾸로 했으면 돈 벌었어요. 제 말 거꾸로 했으면 다 틀렸어요. 지금 뭐 2% 수익률이 아니라 그냥 저였으면 10% 수익률도 거둘 수 있었어요. 뭐 요번에 브렉시트 장에 잘만 대응을 했으면 진짜로 쫄보였다. 쪼잔했다. 하지만 쪼잔하고 쫄보였기 때문에 길게 살아남았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갈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좀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조금 상승하다가 이제 그 상승 추세가 좀 꺾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해봐야죠. 그냥 제가 고수도 아니고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보면은 돈 벌고 싶은 사람들 보면은 그 성공 투자들 있죠. 뭐 워렌 버핏이니 뭐 조지 소로스 뭐 짐 로저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성공한 투자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뭐 추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처럼 절대 못 돼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진짜 거의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일반인 중에서도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 있어요. 막 성공해가지고 유튜브에 막 자랑처럼 동영상 올려놓고 막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만 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 수익을 자랑하고 뭐 돈 좀 벌었다는 동영상은 솔직히 걸러 들으셔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 다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걸러 들으셔라. 돈 벌고 성공한 투자자들을 추종하지 마세요. 배울 건덕지가 없어 그 사람들. 그럼 어디서 배우냐?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실패한 투자자. 이제 팍스넷과 보면은 실패담이라고 있어요. 그거 제가 봤을 때는 몇천 개는 본 것 같아요. 아, 이 새끼가 이렇게 해서 꼴았구나. 얘 반대로 해야겠다. 그러면은 그냥 구구절절 마음에 다가와요. 정말. 막 실패담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눈물 겨워요. 다는 다 꼴았습니다. 뭐 젊었을 때 뭐 몇천만 원 벌었는데 결국엔 다 꼴았어요. 보통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저는 성격이 급하고 뭐 인내심이 부족해서 뭐 샀다 팔았다 어느 순간 계좌를 까보니까 깡통이었어요. 그리고 뭐 빚을 냈어요. 융자를 뽑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빚쟁이가 됐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가정이 있어요. 뭐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구구절절 솔직 담백하게 자신의 실패담을 거기다 적어놓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반면 교사를 삼아야지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죄다치 자랑이야. 이제 뭐 일반인 중에서 뭐 자기 뭐 성공담 늘어놓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상승 추세 때 돈 조금 벌고 뭐 내 능력이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봐봐요. 이 상승장에서 수익을 본 거지 이제 하락장에서는 마이너스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상승장에서 하락장에서는 그냥 꼬는 거예요. 저도 뭐 대세 상승기 딱 이거 못 벗어나요. 그냥 그래도 하락기에는 덜 손실 나고 그냥 상승기에는 더 그냥 이득을 보는 쪽으로 가자 이거지 만능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성공담보다는 실패담에서 더 배울 것이 많다. 진솔하다. 좀 돈 좀 번 사람들은 지 자랑만 한다. 저를 포함해서 유튜브 이제 보면은 지 자랑만 해요. 지가 천재인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 돈 벌었으면 돈 번 거지 그게 자기 실력인 줄 알아. 그러다 하락장에 두고 보자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금융위기라든지 한 번 또 터져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글로벌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양적 완화의 그 최대 부정이 뭐예요? 버블이에요. 버블 언젠가 한번 꺼지는데 한번 두고 보자. 얼마나 버티는지. 다 죽어날 거다. 내가 진짜. 만약에 그 글로벌 버블이 빵 터져가지고 제가 살아나오면은 그때 다시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아마 저도 깡통 찰 것 같아요. 저도 뭐 하락장을 많이 겪었긴 했지만 저는 굉장히 쫄보거든요. 쫄보. 되게 쪼잔해. 겁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길게 간 건데 저도 뭐 대세 하락기는 뭐 벗어난다. 하여간에 지 자랑하는 애는 많이 걸러 들으셔야 돼요. 저도 제가 하는 말도 걸러 들으세요.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주식에 답은 없어요.
다 잘해야 돼요. 단타도 잘해야 되고, 뭐 스윙도 잘해야 되고, 뭐 손절도 잘해야 되고, 뭐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돼요. 진짜 다 잘해야 돼요. 나는 장투만 팔 거야. 나는 뭐 단타만 팔 거야. 나는 뭐 테마주만 팔 거야. 뭐 나는 우랑주만 팔 거야.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 하나만 잘하다가는 그 사람 분명히 깡통 차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야, 장투, 가치 투자. 요새 이게 대세잖아요. 워렌 버핏이 성공했으니까. 아, 나는 뭐 워렌 버핏처럼 장투하고 가치 위주에만 이렇게 넣어두다가 한 5년, 10년, 20년 뒤면은 그 돈 벌 거야. 5년, 10년, 20년 뒤에는 돈 벌어요, 그 사람. 분명히 돈은 버는데 그거 기다릴 수 있어요? 5년, 10년, 20년? 그 시간이라는 것도 비용인데 기다릴 수 있습니까? 가치 투자가 그렇게 뭐 좋은 투자 방법이라면은 왜 워렌 버핏밖에 없어?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야지. 몇 명 없어요. 가치 투자자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많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다 성공했어야지. 그나마 가치 투자자, 장투 투자자, 장기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조금 생존성이 강하다. 대신에 수익률을 떠나서 하지만 단타하는 사람들은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보면은 3년 수익률이 2,500%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장투해봐. 지금 봐봐요. 장투하잖아요. 그럼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가잖아요. 거의 0%예요. 0%. 코스피가 7개월 동안 6개월 동안 1.3%, 코스닥 0.3%예요. 이거 장투하다가 재수없이 이렇게 평균인데 평균짜리 종목 하나 골라가지고 7개월 동안 1.3%, 0.3% 먹고 나올 거야? 이게 장투의 함정이라니까. 장투도 답이 아니고 또 단타도 답이 없는데 답이 뭐 꼭 정해져야 돼요. 천재가 돼요. 천재가 돼야 됩니다. 남의 돈 뺏어 와야 돼요. 여기 이 동영상 보고 있으신 분들, 저도 그렇고 이 중에서 70%는 올해 다 까집니다. 다 손실 봐요. 이 30%만 수익을 거둡니다. 약육강식이에요. 한번 올해도 이제 하반기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제 수익률이 궁금합니다. 하반기 때 한 8월 달에 제가 한번 한 8월 달쯤에 계좌를 한번 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저는 쫄보입니다. 근데 올해는 상반기 때는 수익률이 조금 낮다. 목표 달성했다. 10%만 먹자. 난 2%도 좋고 3%도 좋다. 은행 이자율보다 높으면 성공이다. 끝. 때문에 저는 좀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리스크가 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테마주 같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약간 좀 이제 급등락을 거듭하는 종목 같은 걸 선호하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좀 손실이 크니까. 근데 주식은 말이죠. 리스크가 없으면 수익도 없어요. 요번에 브렉시트장에서 이제 공포 분위기였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브렉시트가 통과되면서 글로벌 충격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하락했어요. 근데 좀 배짱이 있고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요번에 브렉시트는 그 굉장히 많이 빠질 줄 알고 지수가 그 인버스로 해칭을 했는데 뭐 굉장히 상승 추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뿔싸 틀렸구나 해서 해칭한 거를 일부 수익을 거두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 관망을 해보니까 뭐 굉장히 시장 상황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일부 금액을 추가로 투입을 했고 뭐 그렇게 해서 브렉시트 이후에 한 2% 정도의 수익을 거둔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요번 하락장에서 굉장히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뒀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수익보다 안전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해칭을 했고 자금을 빼서 관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그 코스피가 상승한 것보다는 그래도 비례하게 상승하긴 했지만 더 수익을 많이 거두진 못했어요. 만약에 요번 주같이 이렇게 시장 상황이 좋다면은 그 시장 상황에 비례해서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다. 굉장히. 예, 안녕하세요. 행복환입니다. 브렉시트 충격을 잊고 코스피 지수는 그 충격에서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해서 이번 주는 굉장히 좋은 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 생각과는 다르게 브렉시트 통과 후 굉장히 강한 하방으로 장이 흘러갈 줄 알았는데 월요일 보합을 빼놓고서는 굉장히 그냥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브렉시트에 대한 저의 예측에 대해서는 솔직히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월요일날 이제 전 2016년도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저의 수익률이거든요. 1월부터 7월 1일 한 12.2% 정도 돼요. 저는 목표 수익률이 1년에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목표 달성을 했다. 그냥 이자율보다 높으면 돼요. 저는 1년에. 그러니까 2%가 됐든 3%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은행 이자율보다 높으면 그걸로 다행이다. 저는 요번에 브렉시트 그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틀린 분석을 했고 실패했기 때문에